이번 시간은 간주 공급, 즉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공급을 보겠다. 즉 간주 또는 의자라는 것은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공급을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하의 간주 공급에는 대원칙이 부가세에 부담 없는 소비 방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즉 세금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납부해야겠죠. 요것의 취지에 맞게 만든 게 간주공급 제도입니다. 그러면 간주공급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징역, 폐업시 잔존제야. 그리고 자가공급은 내가 나한테 공급한 겁니다.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그 유지를 위한 제와 직매장 반출이 있어요. 다 뭐라고요? 부가세 부담 없는 소비 방지인데 하나만 예외적으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해소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대원칙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장 간의 판매 목적으로 이동했어요.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자가공급은 나한테 공급한 거죠. 개인적 공급은 종업원들한테 준 거예요. 사업상징은 다른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다. 폐업시 잔존제한은 내가 나한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직매장 반출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가공급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면세사업 전용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내가 나한테 공급했는데 어떻게 공급을 볼 수 있냐. 근데 이제 면세 전용 여기에 보시면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매입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거래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 즉 사업자 간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거래증명 발급은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큽니다.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면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세전용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식회사 서울고속이 있어요. 이렇게 우등고속버스. 이것은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시외버스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자를 우리는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즉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겸업하는 사업자,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등고속버스가 있어요. 과세사업이라고 그랬죠? 만약 경유를 구입했어요. 2,000원에. 부가세 200원이 별도 붙는 거죠. 결국 2,2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200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시외버스일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죠.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고 그랬죠. 요 차이예요. 결국 2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등고속버스 명목으로 해갖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몰래 시외버스에다가 주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상 공급한 거죠. 즉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면세사업에 전용했어요. 이것을 공급 의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우등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각 차마다 키로수가 나오죠. 그러면 대충 경유 소비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조사 나갑니다. 조사 나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 소비했으면 공급 의제로 봐갖고 부가세를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용으로 해서 구입했다. 이것을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공급 의제로 보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등고속버스 과세 사업은 만약 기름을 구입했을 경우 2,000원이다 그러면 부가세 대금이죠. 이것을 돌려받아요. 근데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부가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 부가가세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 전용 이렇게 써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승용차들, 뭐 벤츠 이것도 소형 승용차를 봅니다. 세법으로 벤츠 자가용, 그리고 BMW 자가용, 제네시스 자가용, 소나타 자가용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소나타를 생산하죠. 만약 소나타를 생산해 갖고 소비자한테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300만 원을 더 거래 징수해 갖고 3,300만 원에 판매하는 거죠. 따라서 공가에 3천만 원하고 부가세 300만 원을 거래 징수해 갖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나타를 자기네 있는 영업부에 사용 소비하겠어요. 그리고 무상을 했겠죠. 이것을 공급 의제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매입세 불공제를 배울 겁니다. 결국 이 소나타를 누가 샀느냐? 만약 택시용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업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에 판매용으로 팔았어요. 이때는 이 영업용 택시 회사하고 판매용 자동차 대리점은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 등이 이 소나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불공제를 해준다는 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매입세에서 매입세 불공제 사항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접공급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유지 전용일 경우 간주 공급을 받고 이것을 공급 의제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가공급 중에서 직매장 반출이라고 했죠. 따라서 TV 제조 공장하고 직매장, 즉 판매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즉 판매자한테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있겠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한 다음에 직매장의 판매 사업장으로 넘겼어요. 반출했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구매자한테,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이때 매출세액을 징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있던 TV 제조 공장에서 매입세액이 있었죠. 그리고 판매 사업장인 직매장에서 매출세액이 발생했어요. 결국 요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이 있는데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 납부 시점 또는 환급 시점이 틀려요. 요것 때문에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 차원에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 공고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매장 반출은 앞에서 얘기했죠. 세금 개선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어의 공급 의제를 배제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제어가 직매장에서 판매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TV 제조공장은 계속 제조만 하고 매입세액만 발생했겠죠. 근데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죠. 왜? 직매장으로 다 넘기니까. 그러면 환급세액만 발생하게 돼요. 근데 환급세액은 우리 대원칙이 확정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환급하게 돼 있어요. 결국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7월 25일까지 하게 돼 있죠. 7월 25일까지 하게 되고 나서 그 후 30일 이내니까 8월 24일까지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직매장 입장에서 매출세액은 차량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이때
납부세액만 발생합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겠죠. 이것은 예정신고 때도 납부해야 되고 확정신고 때도 납부해야 됩니다. 즉 예정신고는 언제입니까? 4월 25일 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확정신고는 7월 25일 날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결국 TV 제조 공장은 8월 24일 날 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죠. 근데 직매장에서는 4월 25일 날도 납부하고 7월 25일 날도 납부하죠. 기간 차이가 발생하죠. 결국 사업자, 즉 회사의 자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환급세액하고 납부 시점하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자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공급 의제로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한 공부했죠? 만약 예정신고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4월 25일 날 예정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 7월 25일 날 확정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환급은 언제? 이 확정신고 기간 지나고 나서 30일 내에 돌려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결국 미리미리 돈을 다 납부했는데 돌려주는 것은 8월 24일 날까지 돌려주겠다 이거죠. 그만큼 회사의 자금 부담이 심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공급 의제를 보면 TV 제조 공장하고 직매장 각각에 대해서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이 더 발생되는 거죠. 따라서 그 차액분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해소 차원에서 만든 게 직매장 반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이 있어요. 개인적 공급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를 사업하고 직접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있어요. 갤럭시 S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공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합니다. 근데 이것을 종업원들한테 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공급 의제로 보겠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즉 우리 회사가 오비맥주 회사예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직장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공한 맥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사업상 증여는 똑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내에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한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요소에 대해서 거래처한테 사용, 소비했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취지가 이게 사업상 증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외되는 게 있죠. 견본품하고 광고 선정 목적으로 해갖고 제공했어요. 이것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제한, 즉 우리 회사가 돈 되면 의료생이라고 생각합시다. 결국 의료를 구입해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죠.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 매장에는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국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옷들이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공급 의제하면서 요 의뢰에 대해서 매입세액 받았던 거, 즉 나한테 공급한 것으로 봐갖고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만든 게 폐업 시 잔존 제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주공급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기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는데 이게 취지를 이해 못하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셔갖고 왜 부가가치세에 부담 없는 소비 방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